30년 근무 후 퇴직 공무원 연금 290만 원인데 생활비는 월 400만 원? 퇴직 전에는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공무원이니까 그래도 안정적이지. 연금 나오면 기본 생활은 되겠지. 집만 있으면 노후는 버틸만 할 거야.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예상과 현실은 꽤 다르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월급으로 해결됩니다. 부족하면 더 일하면 되고 승진도 있고 성과급도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입은 고정되는데 지출은 오히려 예측이 안 됩니다. 병원비는 늘고 부모 부양은 끝났는데 자녀 결혼 지원이 남아있고 집은 있어도 관리비와 세금은 계속 나갑니다. 게다가 은퇴 후에는 생각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생활 자체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 특히 공무원처럼 정년과 연금이 비교적 안정된 직업에 있었던 사람일수록 충격이 더 큽니다. 연금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에서는 생활비가 연금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 연금은 나오는데 왜 돈이 모자라지? 이 질문은 단순한 소비 문제가 아니라 은퇴 이후 삶의 구조 자체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연금 290만 원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매달 290만 원이 꼬박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부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수입의 크기보다 지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30년 근무 후 퇴직한 60대 초반 공무원 부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공무원연금으로 월 290만 원을 받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별도의 연금은 국민연금 40만 원 정도입니다. 합치면 월 수입은 약 330만 원 수준입니다. 겉으로 보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파트 관리비 35만 원, 식비 80만 원, 자동차 유지비 및 보험 40만 원, 병원비 약값 50만 원, 경조사비 30만 원, 통신비 구독료 20만 원, 자녀 지원 50만 원, 여행 취미 모임 비용 40만 원, 각종 세금과 예비비. 이렇게 쓰다 보면 금방 400만 원이 넘어갑니다. 특히 은퇴 직후 10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소비가 큽니다. 왜냐하면 아직 활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도 가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습니다. 평생 일했으니 이제 좀 누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문제는 바로 그 시기에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퇴직하면 돈 덜 쓰지 않나요? 라는 착각. 현직 시절에는 출근하고 퇴근하면 하루가 끝납니다. 회사에서 점심 먹고 바쁘게 살고 주말엔 쉬고. 그런데 은퇴하면 하루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사람은 시간이 많아지면 소비가 늘어납니다. 카페를 가고 여행을 가고 홈쇼핑을 보고 건강식품을 사고 취미를 시작합니다. 특히 부부가 하루 종일 함께 지내면서 외식비나 생활비도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출근할 때가 돈이 덜 들었다. 이 말은 농담 같지만 현실입니다. 게다가 건강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50대까지는 괜찮았던 몸이 60대 들어가면서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릎 치료, 치과 치료, 허리 시술, 백내장 수술. 한 번 시작하면 병원비는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특히 노후에는 큰 병 한 번이 재정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이 벌어도 불안한 이유. 흥미로운 건 연금 290만 원을 받는 사람도 불안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고정 수입만으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 상승폭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은퇴 후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예전에는 60세면 노년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60세는 아직 젊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문제는 그 뒤입니다. 만약 90세까지 산다면? 퇴직 후 삶이 무려 30년입니다. 30년 동안 매달 적자가 난다면 결국 자산을 꺼내 써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즘 은퇴 세대는 두 가지 공포를 동시에 느낍니다. 하나는 돈 없이 오래 사는 것, 다른 하나는 아프게 오래 사는 것. 결국 은퇴 준비는 단순히 얼마 모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공무원도 결국 준비된 사람과 아닌 사람이 갈린다. 예전에는 공무원이 안정의 상징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직업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같은 연금 290만 원을 받아도 누구는 여유롭게 살고 누구는 늘 불안합니다. 차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1. 은퇴 전에 소비 구조를 바꾼 사람. 은퇴 전 고정비를 줄인 사람들은 훨씬 안정적입니다. 대출을 정리하고 자동차를 줄이고 과시성 소비를 줄이고 생활 수준을 현실화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현직 시절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은퇴 후 적자가 시작됩니다. 2. 자녀 지원의 선을 정한 사람. 은퇴 후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자녀입니다. 결혼자금, 전세 지원, 손주 비용. 한국 부모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 자녀를 돕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기 노후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 다 키워놨는데 왜 아직도 돈이 들어가냐? 씁쓸하지만 현실입니다. 3. 돈보다 삶의 루틴을 준비한 사람. 의외로 은퇴 후 가장 힘든 건 돈보다 공허함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갈 곳이 없고 연락 오는 사람도 줄어들고 존재감이 사라지는 느낌. 그래서 소비로 허전함을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운동, 모임, 봉사, 소일거리, 작은 일거리라도 있는 사람들은 훨씬 건강하게 버팁니다. 결국 노후는 얼마가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버티는 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몇 억이 있어야 하고, 건물이 있어야 하고, 월세가 나와야 하고,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완벽한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생활비를 낮출 수 있는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외로움을 관리할 수 있는가?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응 가능한가? 작은 수입이라도 계속 만들 수 있는가? 이 5가지가 노후의 안정감을 결정합니다. 결국 노후는 숫자가 아니라 현실이다. 연금 290만 원이면 충분하겠지. 누군가에겐 맞는 말이고 누군가에겐 절대 부족한 돈입니다. 노후는 평균으로 살지 않습니다. 각자의 생활 방식과 가족 상황, 건강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순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어떤 집에서 살지,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할지, 얼마나 건강할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지까지 포함된 삶 전체의 문제입니다. 30년 성실히 일한 사람조차 왜 생활비가 더 많이 들지? 라고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막연한 낙관도 과도한 불안도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내 노후의 구조를 차분하게 점검하는 일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생각보다 긴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왜 사람들은 은퇴 전보다 은퇴 후에 더 불안해질까?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들도 비슷한 불안을 느낍니다. 이 현상에는 심리학과 뇌과학, 그리고 인간의 행동경제학이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수입 감소보다 통제력 상실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현직 시절을 떠올려 보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며 살아갑니다.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고, 내년 연봉이 어느 정도 오를지 예상되고, 정년까지의 흐름도 보입니다. 즉, 삶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은퇴는 그 시스템이 갑자기 멈추는 경험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은 이를 역할 상실로 로스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직업을 통해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사회적 위치와 일상의 리듬, 존재 의미까지 함께 유지합니다. 특히 30년 이상 같은 조직에 있었던 공무원들은 조직 중심의 삶에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보고하고 책임지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던 구조가 사라지면 뇌는 예상보다 큰 혼란을 느낍니다. 실제로 은퇴 직후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뇌는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한다. 흥미로운 건 인간의 뇌는 실제 위험보다 예측 불가능성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생활비가 부족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사람은 비교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반면 은퇴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언제까지 살지 모르고,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고,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모르고, 자녀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내 건강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즉, 미래 변수 자체가 커집니다. 뇌과학적으로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합니다.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아지면 수면 질이 떨어지고 불안감이 증가하며 작은 경제 문제도 실제보다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단순히 돈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 안정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얼마 버느냐보다 얼마 예측 가능하냐가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수입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월 500만 원을 벌어도 늘 불안합니다. 수입이 들쭉날쭉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월 250만 원이어도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고정비가 낮고 건강관리 루틴이 있고 인간관계가 안정적이고 생활 패턴이 단순하며 예비비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노후의 핵심은 큰돈보다 흔들리지 않는 구조에 가까운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일하는 노인이 더 건강하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 장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특징 중 하나는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역할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건강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뇌는 계속 나는 필요한 존재다라는 감각을 원합니다. 작은 아르바이트, 재능 기부, 취미 모임 운영, 손주 돌봄, 동네 커뮤니티 활동. 이런 활동만으로도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늦어지는 연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오키나와 장수 연구에서는 삶의 목적 의식 이키가이 강한 노인일수록 우울증과 치매 위험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인간은 쉬기만 한다고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적당한 역할과 연결감이 있어야 정신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위험한 말이 있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살아야지. 물론 쉬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30년 넘게 일했으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완전한 무기력 상태가 길어질 때입니다. 처음 몇 달은 좋습니다. 늦잠 자고 여행 가고 TV 보고 쉬는 게 행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뇌는 점점 자극 부족 상태에 들어갑니다. 생활 리듬이 무너지고 활동량이 줄고 사회적 관계가 감소하고 우울감이 증가합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이 이런 변화에 더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중심 인간관계 비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에서 반드시 돈 외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언제 운동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취미를 유지할지,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될지, 이런 계획이 실제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결국 노후는 생존이 아니라 균형의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합니다. 돈만 많으면 된다. 혹은 마음만 편하면 된다. 현실은 둘 다 필요합니다. 경제적 안정도 중요하고 심리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특히 앞으로의 시대는 평균 수명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은퇴 후 삶은 점점 더 길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건 단순 저축이 아니라 오래 버틸 체력, 무너지지 않는 소비 구조, 사회적 연결감, 삶의 의미, 작은 수입 흐름, 건강 습관, 이런 요소들입니다. 결국 은퇴는 돈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삶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시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진짜 은퇴 준비는 통장 잔고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방식으로 늙어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